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런던 영상을 이렇게 쭉 여행 갔다 온 영상을 올리고 크리스마켓 이후로 해서 영상이 좀 뜸했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연말이다 뭐 친구도 만나고 여러가지 추억 쌓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자,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벌써 2019년도 3일밖에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건 돌아보는 거지만, 이제 돌아올 2020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도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020년 어학연수, 워킹홀리, 외국의 유학생활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골베이에 산 지도 벌써 4년하고도 8개월이 됐습니다. 그리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현지인의 생활에 조금 이렇게 녹아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차에 느꼈던 뭐 장점, 이건 너무 좋아, 와 대박이다 했던 것들도 4년 8개월 지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1년 차에 왔을 때 우와 이거 진짜 정말 최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4년 8개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별로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굉장히 저의 그런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래 지내다 보니까 정말 실체적인 현실 공감 100% 될 수 있는 그런 골웨이의 적나라한 모습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일랜드가 워낙 많이 그 어학연수와 워킹홀리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들이 유명한 게 있는데, 뭐 더블린도 있고 코크도 있고 골웨도 있고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블린이나 코크는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몇 번 방문만 해봤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한 가지만 파서 골웨이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도시라고 해도 서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서울 하면은 저는 딱 굉장히 뭔가 가족적이고 내가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있고 뭔가 따뜻하고 정말 친근하고 뭐 이런 느낌이 강하다면, 뭐 또 어떤 분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은 너무 차갑고 공기도 안 좋고 사람이 너무 많고 교통도 안 좋고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웨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런 점은 장점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느끼시는 분에 따라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그냥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은 나랑도 맞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나비는 단점이라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땐 나랑은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고려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골웨이는 물가가 싸다. 빰빰빰.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물가가 싸다는 게 집에서 해 먹을 때, 뭐 친구랑 뭐 간식을 사갖고 집에 가서 놀 때, 그리고 뭐 홈파티를 할 때, 뭐 집에서 맛있는 걸 해 먹기 위해서 장을 볼 때, 뭐 이럴 때 물가가 싸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고요. 그 반대로 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는다거나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10유로, 20유로 이 정도는 나가요. 왜냐면은 메인이랑 뭐 음료수 하나, 뭐 맥주 한 잔, 뭐 이렇게 먹으면 15유로, 20유로 훅 나가고요. 만약에 조금 팬시한 곳을 간다 했을 땐 이제 30유로, 40유로, 어떻게 보면 50유로까지 디저트까지 시킨다 하면 그 정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한번 나갈 때. 거기다가 이제 뭐 배달을 시켜 먹는다고 해도 싸지가 않아요. 왜냐면 배달료가 뭐 3유로, 4유로, 뭐 많은 데는 뭐 5유로 이렇게 비싼 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 손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살 때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내 손을 타지 않고 남이 차려주는 걸 먹는 경우에는 비쌀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골웨이의 교통은 비싸요. 대부분이 조금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조금 멀다 그럼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자전거를 못 타기 때문에 저는 좀 먼 거리는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버스를 탈 경우에 이게 환승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환승하면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찍고 탈 수 있잖아요. 물론 맥시멈 있지만,
뭐 그런 제도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한 번 탈 때마다 계속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비싸고 구간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어떻게든 뭐 어딜 간다고 구글에 찍으면은 뭐 몇 번 이렇게 환승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한 번 갈 때만 해도 2유로씩만 쳐도 6유로 막 10,000원 가까이가 그냥 차비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비싸요. 비싼데 그렇다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버스 시간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하게 되실 거예요. 만약에 5분 남았어. 그럼 5분만 기다렸다가 타야겠다 하고서 좀 이렇게 딴 데 둘러보다가 갑자기 어플을 보거나 이 보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시간대 그 번호가 없어졌어. 뭐지? 어디 갔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버스가 안 와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땐 당하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고 걸어가세요. 왜냐면 다음 거 오려면 또 1시간 기다려야 되거든. 물론 오피셜한 거는 이제 20분, 30분 이렇게 적혀 있긴 하는데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이에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만약에 버스가 정시에 왔다 했을 때는 버스를 탑승할 때나 하차할 때 굉장히 여유롭다는 게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벨룰로고서도 굉장히 그 불안함, 막 짐을 다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제 문 열자마자 나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문 닫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벨 누르고서 굉장히 그냥 여유롭게 다 앉아있어요. 2층 버스인데도 2층에 그냥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버스가 완전히 쓰면은 그때 쿵쿵쿵 사람들도 내려오고 그때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그렇게 하차를 합니다. 뭐 탑승도 똑같아요.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버스 기사와 Hi, how are you 하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탑승하고 하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게 저는 굉장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여유로울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위험도 덜죠. 왜냐면 차 막 움직이는데 막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여유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교통과 관련된 거예요. 걸어 다닐 때 차들이 굉장히 양보를 잘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길을 이렇게 골목길을 건널 때도 만약에 차 마주쳤을 때는 차가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서줘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라고 해주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다가도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도 뭐 빵빵거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게 공격적인 그런 운전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삐삐 이렇게 크락션을 울리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조용한 그런 분위기의 동네 모습이에요. 차들이 많을지언정.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좋고, 만약에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렌트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골웨이가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 진짜 무한정으로 막히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를 정도로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메인 도로나 이런 데가. 그래서 왜 그렇게 노선을 좁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로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렌트를 해서 여행 가신다거나 이럴 때 고래를 진입하시는 그 구간이 조금 막힐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그런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알바에 관련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지금까지 항상 느끼는 아일랜드에서 알바할 때의 장점은 보스와 매니저, 뭐 슈퍼바이저 이런 관계와 저와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장점인데요. 내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뭐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 나의 불만을 감춰야 되는, 이렇게 가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불만을 드러내서 이 환경 조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사람들이다 라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와줄 그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뭐 매니저 중에는 조금쯤까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민한 좀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행운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만나온 매니저나 뭐 슈퍼바이저 보스들이 굉장히 다 착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런 그분들은 제가 일을 하는 공간을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가리고 억압받고 내가 그래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을 충분히 저는 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경험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의사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홀리데이를 원할 때, 내가 오프를 원할 때, 아니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저는 제가 일을 할 때만큼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크게 내가 원하는 것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디서나 그건 똑같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곳에서 일을 할 때 당당하게 여러분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은 조율을 하면 되는 거고,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조율하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일을 재밌고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단점이라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좀 그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쟤는 일 정말 안 한다. 아, 쟤는 수다만 떤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개 중에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속으로 답답한 거야. 쟤는 왜 저렇게 일을 안 해? 나는 쟤 때문에 일을 하는데 너무 신경 쓰인다. 나 하는 게 좀 억울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5년차 이렇게 알바생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걔는 걔고 나는 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게으른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정 너무 그렇다 하면은 매니저나 뭐 슈퍼바이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랑 같이 일할 때는 이런 점 때문에 내가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쟤는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라고는 슈퍼바이저나 누구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일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 일이 저한테 피해를 준다면은 그건 당연히 100%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포지션이 뭐 슈퍼바이저나 매니저급이다. 그럴 때는 내가 당당히 걔한테 너는 이거 해야 돼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동등한 스태프일 때는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그냥 편하죠. 편한데 만약에 너무 피해를 준다 했을 때는 얘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할 게 아니고 매니저라든가 슈퍼바이저 누군가가 걔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껌뻑하면 안 나오고 그냥 연락 안 되고 막 이런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내가 쟤는 왜 저래 그럴 때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생도 그냥 그 나름 신나는 재밌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알바의 장단점, 장단점을 약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골웨이의 집값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시티 기준으로 싱글룸에서 쉐어하는 하우스에서 싱글룸 한 방을 차지할 때 드는 비용이 대충 한 400, 500 유로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더블린 더 비싸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골웨이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그 불편함이 있죠. 근데 저도 지금 쉐어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쉐어 생활이 그런 대로 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한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쉐어 뭐 메이트들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어찌 됐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의 공간을 누군가와 쉐어해야 되고 뭐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요. 반대로 얘기해서 아일랜드에 오게 되면 약간 좀 가족들과 멀어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혼자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외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밥을 먹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너 먹어, 뭐 먹어, 맛있겠다 라고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쉐어메이트가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하기 싫을 때는 짜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장단점이 오밀조밀 같이 모여있는 게 쉐어 생활이라는 거, 쉐어의 매력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쉐어하우스고 쉐어를 해야 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거, 장점은 내가 외롭지 않게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골웨이는 대학이 많은 대학가입니다. 자, 한국도 그렇잖아요. 대학가 주변에는 뭔가 술집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뭔가 젊음의 열기가 막 우아우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약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거리도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그리고 펍들도 많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거리를 걸었을 때 오늘 진짜 신나게 놀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도시처럼 막 그렇게 막 바쁘고 막 엄청 막 정신없고 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바쁘고 막 어디 축제 가면은 막 사람들하고 미어 터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축제가 있던 한들 제가 봤을 땐 거기에 3분의 1도 안 되는 분위기에 인파가 몰려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해도 막 그렇게 미칠 듯이 많지 않고, 물론 많아 보이죠. 동네가 조그마니까. 그런데 그 서울이나 뭐 이런 축제에 비하면은 진짜 정말 아담한 가족적인 분위기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시골이라고 굉장히 그냥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골웨이는 시골이라 조용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축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이렇게 벌어지고, 대학가라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시즌별로 해가지고 굉장히 왕성하게 뭐 활발하게 신나게 그런 거리의 분위기가 조성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이 젊은 분들이 참 주체를 못 하잖아요. 굉장히 밤에 보면은 정말 과관도 아니에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뭐 초저녁부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낮부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괴성 지르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날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밤에 지나다닐 때 가끔씩 놀라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조금 좀 그렇죠.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 나이대 한때니까요. 저도 20살엔 그랬어요. 20살엔 많이 먹었죠. 그때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이럴 줄 몰랐다. 아무튼 그런 열정 너무 좋고 내가 에너지를 같이 얻을 수 있어서 신나지만, 어느 한편으로 조금 자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대학가의 관광지의 그런 모습을 골웨이도 갖고 있다는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섯 번째. 이번에는 그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나를 아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착하게 따뜻하게 해주고, 뭐 상점이나 이런 데도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뭐 길목이 좀 좁은 데가 있으면 먼저 양보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유로운 친절, 뭐 이런 것들 이미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대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좋고 따뜻하고 굉장히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친근한 걸 좀 오글거리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막 인사를 하는데도 뭐 하이 막 이러고 오면은 난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막 계산대 일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리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리본이 너무 예쁘다 이 말을 물론 인사성이겠지, 인사치레겠지만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루에 이걸 하고 가면 한 적어도 20번 이상은 들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친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 어느 한편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단 불친절한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날씨예요. 아일랜드에서도 골웨이는 더블린보다 비가 더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일랜드는 날씨가 좀 안 좋다라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골웨이의 날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자연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을 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이 말이 왜 유명해졌게요? 피하지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누구 손에? 내 손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즐겨주세요. 저는 어떻게 즐기냐면요. 부침개를 먹습니다. 비 오는 날은 부침개죠. 물론 막걸리는 여기 없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맥주 한 캔이면 충분합니다. 기름 막 거의 튀기듯이 이렇게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엣지 부분이 막 크리스피하게 막 구워져요. 그럼 그걸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침 고인다. 간장에다가 전 깨소금도 엄청 많이 넣어요. 실수로 둘이 부은 것처럼 그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거의 긁어 먹듯이 이렇게 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너무 맛있는데. 아마도 오늘 저녁엔 또 해먹지 않을까. 왜냐면은 조금 있으면 비가 또 올 거거든요. 아까 잠깐 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쳤어요. 근데 또 올 거예요 아마. 하루에도 뭐 두세 번 오고 일주일 내내도 오고 3, 4주 내내도 오고 뭐 그렇습니다. 에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미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대로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뭐 장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계신 거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장점으로 제가 5년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골웨이는 여러분 정말 안전합니다. 왜 다른 나라 제가 여행 갔을 때나 이럴 때 찾아보면은 이 여행지에 대한 뭐 내용들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다 나오는 게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유럽은 소매치기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연관 검색어가 완전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골웨이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유롭게 즐기셔도 됩니다. 물론 내 가방을 저기다 놓고 내 거라고 이렇게 놔두면은 그건 좀 안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 가방이 내 그 의자에 걸쳐져 있고 코트 속에 지갑이 들어있는 그 코트를 의자에다 걸어놓고 뭐 요 정도까지는 저도 하는데요. 그 외에 만약에 내 지갑을 막 저 멀리 갖다 놓고 지갑 놓고 어디 갔다 오고 뭐 요런 정도까지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유럽의 느낌을 봤을 때 아일랜드 여행을 골웨이로 오셨을 때는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한국에서만큼 이렇게 다 놓아 놓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시고 일상생활을 하실 정도의 안전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밤길을 걸을 때도 저는 밤에 늦게 끝날 때가 많으니까 늦게 많이 걸어오거든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저는 아무런 뭔가 뭐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좀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는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건 맞는데 대체적인 그런 대체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듣는 거지.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우리 물건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 그냥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일 아닌가요? 왜냐면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드는 느낌이 불안하면 어떡하지? 너무 위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골웨이에 관한 장점, 단점들을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저희 큰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골웨이는 굉장히 살만한 곳이다. 나비동안 지금 4년 8개월째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건 뭐냐? 살만한 곳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 대신에 조금 불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감안하고 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새해에 어학연수나 워홀 아니면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에 골웨이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골웨이에 아직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르면은 모른다고 댓글
댓글 드릴 테니까요. 저보다 좀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020년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